안녕하세요. 옥수수 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여러분들 양악 수술을 많은 거부감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악 수술은 부작용이 많지 않아요. 입이 안 벌어져요. 침이 질질 새요. 감각이 없어요. 많은 부작용들이 사실 인터넷에 또 뉴스 매체에 좀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말 전문의가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턱 주변에는 위턱과 아래턱의 주변에는 많은 신경과 혈관이 존재하고 그리고 복잡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수술이 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양악 수술을 하고 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래턱뼈를 이런 식으로 절골을 하고 벌려서 아래턱 과잉의 턱을 놓고 과잉의 뼈를 절제하고 우리가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것이 양악 수술인데요. 이 아래턱뼈 안에는 하치조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 다발이 들어가 있어요. 고무 이 호수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아랫입술 이쪽으로 바깥에 피부에 분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감각을 또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신경이 끊어지지 않아도 이걸 이렇게 벌리기만 해도 노출이 되기만 해도 일시적으로 기능 이상이 와서 감각 이상이 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만졌을 때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죠. 운동은 지장이 없어요. 이 입술의 운동은 전혀 지장이 없고 이 만졌을 때 감각만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신경이 끊어져 있지만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서서히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굉장히 좀 빨리 더 회복이 되고요. 30대 이후, 40대 이후에 수술한 분들은 사실은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든지 회복이 좀 빠르고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회복이 조금 더딘 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감각도 빨리 돌아오고 좀 나이 들어서 수술하신 분들은 좀 늦게 돌아오는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다가 어떤 경우는 신경이 끊어져 버리면 감각이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아주 지나면 아주 오랫동안 지나면 어느 정도의 감각은 그래도 좀 돌아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편의 감각은 또 있으면 신경도 이렇게 순환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오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이 아랫입술의 감각 이상은 있고 보통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회복된다. 6개월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양악 수술을 이렇게 하면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깥으로 째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양악 수술을 하면서 강대뼈 축소 수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안으로만 절개해서 수술하기 좀 한계가 있어서 구렛나루 있는 이 부분에 살짝 뭐 0.8에서 1cm 정도의 우리가 절개를 해서 우리가 강대뼈 축소 수술을 할 때 구강 바깥에 얼굴 여기에다가 살짝 우리가 절개하는 경우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입안으로만 절개를 하죠. 그래서 입안으로만 우리가 수술을 하고 꼬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얼굴이 많이 붓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얼굴 붓기는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많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양악 수술을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좀 절골을 시켜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물론 금속판으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단단하게.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턱을 이렇게 움직여 놓고는 막 이렇게 막 벌리고 오징어 막 딱딱한 거 바로 팍팍팍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단단하게 굳기 전에 그리고 깡깡깡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질 수 있겠죠, 다시.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과도한 기능이 되지 않도록 약한 고무줄로 위치하와 아래치아를 살짝 이렇게 고무줄로 가볍게 연결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유동식, 죽으로 된 음식이나 액체류로 된 고영양식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를 권유를 하고 있고요.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밥을 드시면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저희들 요즘은 이제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이 되고 또 마취과 선생님들이 우리가 수술을 할 때 혈압을 많이 올리지 않고 딱 이렇게 피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마취 기법들이 있어서 출혈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 우리가 지혈을 하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고요. 간혹 이렇게 수술 전에 양악 수술 전에 어차피 이게 막 입을 2주 정도
많이 못 벌린다고 하니까 많이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보약을 먹인다든지 홍삼을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혈액순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수술할 때 피가 엄청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술할 때 굉장히 애로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홍삼, 한약은 사실은 좀 중단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피를 많이 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압수술은 그 외에는 뭐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염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염증은 모든 수술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증이 생긴다 하더라도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한다든지 염증을 우리가 고름 짜내듯이 고름 짜내고 항생제를 투여하면 대부분 많이 잘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양악수술이 얻는 이점이 굉장히 크고 전문의가 정확하게 수술을 하면 그런 부작용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믿고 여러분들 수술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양악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